따라서 좀 갈리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봅시다. 자, 이번 파트는 우리 기말에 나오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이야. 자, 요거는 이제 결국에는 어떤 걸 물어보냐 이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물어봐요? 라고 했을 때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각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에 대한 너가 얼마나 알고 있어에 대한 물어보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요걸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한번 읽어보면서 좀 들어가 보면 그러면 이제 지구 시스템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궁금하잖아. 이게 반복되는 거야. 시스템, 개가 사실 시스템이야. 이 개가 이제 영어로 시스템인데 여러 구성 요소가 모여서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체계. 벌써부터 딱 나오지. 여러 구성 요소가 모여서 상호작용을 한대. 그러면 100% 문제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건데? 라는 문제가 보통 나올 거야. 그래서 요런 이제 각각의 이제 외권, 기권 좀 이따 이런 애들이 나올 텐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그게 이제 어떻게 우리 지구가 막 혼란스럽지 않고 평형을 유지하게끔 하는지 그런 영향을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체계가 이제 그런 개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구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해 전에 태양계에 대해서 좀 알려고 좀 알면 좋은데 태양계가 뭐예요? 그랬을 때 태양, 행성, 위성, 소행성, 해성 등 여러 천체들이 중력으로 유지되는 체계 뭐 똑같은 거야. 이 태양계가 이런 시스템으로 이게 되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고 계속 안정적으로 뭔가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지구 시스템은 뭐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땅, 물, 공기, 생명체 구성 요소가 서로 작용하는 시스템으로 태양계라는 더 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거지. 그것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 아까 말했던 직권, 생물권, 수권 이런 게 다 모여서 지구 시스템이 되고 이 지구 시스템이 또 뭐 또 다른 행성들이랑 모여서 또 태양계, 태양 시스템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뭔가 조그만 데서 점차 늘려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지?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조금 외워줘야 돼.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이 있습니다. 라는 건데 결국 이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딱 보면 어떤 느낌인지 좀 와? 느낌이? 그치 오지. 그래서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직권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 그러니까 땅을 좀 생각하면 좀 될 것 같아. 그 땅이 표면에 있는 땅보다는 좀 이제 표면에 있는 땅뿐만 아니라 안쪽에 있는 땅까지 모든 이제 지구 내부 표면까지 다 합친 애들. 그리고 수권은 당연히 물 숫자니까 물에 관련된 애들이겠지. 그래서 지구에 분포하는 물 해서 해수, 바다의 물이라고 해서 해수고 빙하, 얼음 빙자 써서 이제 얼음 그 빙하 애들이 있고 지하수 우리가 뭐 흔히 지하수를 마신다 할 때 그 지하수 강과 호수 등 이런 모든 애들이 수권이고 그러면 이제 기권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직권과 수권의 그 외적 바깥에 있는 공기가 있는 애들 대기가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기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 그럼 외권은 그 이제 직권, 생물권, 수권, 기권의 바깥쪽. 그래 결국에는 우주 공간을 의미하는 게 외권이다. 그 외자가 바깥 외부인 할 때 그 바깥 외자니까 이렇게 딱 개념을 딱 생각했을 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알겠어 지구 시스템이 이렇게 많다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너 지구 시스템 알아? 뭐 5개 있어 끝 이러진 않을 거잖아. 그럼 직권에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자세히 들어가는 게 이번 파트야. 그래서 직권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를 포함하는 영역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지구 표면이랑 지구 내부가 있구나. 그러면은 지구 표면과 내부에 어떤 게 있는지 그 각각의 특성이 뭔지를 물어보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딱 들어가 보면 이제 성분은 지각, 멘틀 그리고 외핵, 내핵이 이렇게 4가지가 좀 크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성분에서는 지각과 멘틀에는 산소와 규소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그 이미 진도가 나갔어야 되는 파트에서 설명을 해줄 거긴 한데 나중에 다시 요건 이제 규산염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거야. 규산염이 뭔지 알아 혹시? 돌 맞아 돌이야. 돌이고 이걸 뭐라고 할까? 그치 규산염이 규소와 산소가 있는 돌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Si 실리콘 이게 규소 그리고 이건 다 외웠지.
그렇지. 이렇게 SiO4라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온이 이렇게 붙어 있어.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이제 SiO4라는 이제 애들이 있는데 이 규산염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핵에는 철과 니켈이 풍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배웠을 거야. 중학교 때 배웠지.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 때도 배웠잖아. 그 막 빅뱅 터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제 자연스럽게 원자 핵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질량이 뭐 태양보다 뭐 10배 이상일 때 하면서 이제 철, 뭐 규속 막 이런 게 생긴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철과 니켈 같은 애들은 이제 안쪽에 그러니까 더 뜨거운 애들의 안쪽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것과 연관을 지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거고 이제 성층 구조는 이제 구성 성분과 물질 상태에 따라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한다. 아까 말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각각의 특징이 어떤 거가 있어요?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지구의 겉부분 규산염 물질로 구성이 돼 있다. 그리고 더 읽기 전에 멘틀도 보면은 또 여기도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똑같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각과 멘틀은 규산염으로 되어 있고 이 대표적인 예로 감람암이 있다 라고까지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지각으로 돌아와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대륙 지각에는 이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라고 해서 대륙 지각에는 화강암, 해양 지각에는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는 게 좀 포인트야.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는 대화 해연 우리 공부할 때 대화해연 이런 식으로 외우면서 이제 대륙에는 화강암, 이제 해양 지각에는 현무암이 있구나라고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마저 진도를 이어나가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케이 지각에는 규산염이 이루어져 있고 대화해연 대륙에는 화강암 그리고 이제 해양에는 현무암이 있다라고 해서 지각 딱 오케이 마크 도장 빡 찍고 이제 그다음 멘틀로 가보자. 멘틀은 똑같이 규산염이 있어. 규산염이 있는데 얘네들은 유동성이 있대. 유동성. 왜 유동성? 왜 유동성이 있을 것 같아? 물이 있나? 진짜 뭐지? 나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유추라도 해볼까? 일단 물이 있는 건데 물은 아니야. 그러니까 물과 비슷한데 물은 아니야. 묽어가지고 응.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잘 보이지. 되게 좋은 접근이야. 실제로 멘틀이 조금 뭐랄까 무르기는 해. 근데 이게 왜 무를까라고 했을 때 안쪽에 핵 쪽에 있는 애들이 워낙 뜨거워서 겉에 있는 지각보다는 조금 더 무른 성질을 갖고 있어. 근데 이것 때문에 유동성이 있냐? 그건 살짝 아니고 왜 이제 유동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 여기 안에 있는 외핵 특징을 보자.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는데 액체 상태래. 결국은 안에 액체가 있으니까 액체 위에 떠 있는 게 멘틀이잖아. 그래서 유동성이 있다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있어서 대류가 일어납니다 라고 해서 직권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한다. 워낙 이거는 부피가 크니까 지금 여기 또 심지어 여기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있지. 이게 물결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거든. 엄청 큰데 요거 지금 생략해서 이 정도만 표현할게 라는 그 물결 표시야. 그런 거고. 자, 미안. 그래서 외핵은 그럼 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철과 니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철과 니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액체 상태다. 액체 상태니까 멘틀이 유동성이 있다. 그리고 액체 상태니까 대류 운동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이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외핵은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 그냥 자기장 나오는 순간 그냥 외핵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애들 그건 외핵 때문이다. 이거 딱 머리에 박아두고 그 다음에 내핵 이제 주로 철과 니켈 똑같아. 철과 니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고체 상태. 이제 온도와 압력이 가장 높은.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자 외핵 그리고 내고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되고 요거는 온도가 가장 높다. 요게 포인트겠다. 여기 그리고 여기 살짝 적혀져 있는데 요것도 한번 보자면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에 대해서 두께와 밀도가 좀 이제 차이가 있어. 두께 같은 경우에는 대륙지각이 워낙에 또 크다 보니까 해양지각은 그 바다 쪽에 있는 요런 지각 애들이야.
그러면 딱 보면은 사실 대륙 지각에는 산간 지형도 있고 워낙에 그런 대륙에는 다양한 그 높낮이가 있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뭐 나중에 배울 게좀 판형으로 해서 뭐 이렇게 더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더 내려가기도 하고 두꺼워지고 막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대륙 지각이 훨씬 더 두께는 두껍다. 하지만 밀도는 대륙 지각보다 해양 지각이 조금 더 높다. 그래서 이 두께와 밀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두께는 오케이. 두께는 이제 막 지진도 나고 뭐 이렇게 산도 올라가고 하면서 두께는 훨씬 더 두껍겠다라고 생각하고 밀도는 그거와 반대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외우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래서 직권의 역할이 뭐냐? 오케이, 알겠어. 직권에는 뭐 아까 말했던 우리 네 가지 뭐였죠? 직권, 응, 지각, 지각, 멘틀, 멘틀, 네. 오행내 이렇게 네 가지 있고, 자, 지각의 이제 맨 위에 거 특징 말해줘봐요. 규사념, 규산형, 음, 아까 돌 말했잖아. 이거 이렇게 외워. 우리 수업할 때 친해져요. 박수는 대화예요. 대화예요. 선생님 댓 걸렸다. 대화예요. 대륙은 화강암, 해양은 해양은 현무, 현무암. 오케이. 자, 멘틀은 또 규산염이고 또 가장 물결 표시 이거 뭐라 했지? 물결 표시 있는 게? 비중, 부피가 제일 크다. 부피가 제일 크다. 오케이. 그리고 외핵 때문에 뭐가 있다? 유동성, 유동성이 있다. 자, 내핵은 자, 액체다, 고체다? 내핵, 내핵. 내핵은 고체, 내핵은 고체다. 온도는 가장 높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구성이 되어서 이미 도장 꽝 찍었어. 다 외웠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직권의 역할은 그러면 얘네들을 다 통틀어서 어떤 역할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생명체에서 서식 공간을 제공해주고 당연하지. 생명체들이 걸어다니고 잠자고 뭔가를 사냥하고 하는 데는 당연히 땅바닥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생명체 서식 공간 제공해주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한다. 그리고 이제 지표면 지형, 대륙, 해양 분포는 대기와 해수의 운동에 영향을 준다. 화산 활동으로 방출된 화산가스, 화산재 등에는 지구의 기후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거. 화산 활동에 이제 지구의 기후, 요거는 이제 또 기권이죠. 요건 어떤 거냐? 직권이랑 기권이랑 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올 거야. 요거는 이렇게 벌써 이렇게 외워야 되나? 빠바바 적을 필요 없고 뒤에 또 나오니까 편하게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들어주면 돼. 그리고 이제 그다음 지표의 풍화, 침식, 해저, 화산 활동 등으로 수권의 염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네.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을까? 나쁘지 않지? 그다음 자, 기권. 오케이, 직권은 알겠어. 다 잡았어. 그 다음에 기권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기권 일단 뭐냐가 중요한 거지.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두께의 1000km의 공기층을 기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그럼 1000km 공기층이 다 1000km에 다 공기가 골고루 분포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다. 대기의 약 99%가 높이의 약 30km 이내 존재를 한다. 라고 해서 이 30km 이내가 그럼 결국에는 열권 쪽에는 공기가 많이 없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유추를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좀 특징을 같이 넘어가 줄 거고 그 전에 이제 성분. 그럼 성분은 뭐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우리는 산소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좀 틀린 거고 질소가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그 다음에 이루어져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성층 구조는 이제 어떻게 분포해 돼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이거 중3 때도 배웠던 것 같아, 그치? 예,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있죠? 오존층, 오존층도 있지만 권으로 했을 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리고 아까 말했던 오존층은 어디 있나요? 두 번째, 두 번째 성층권. 이렇게 이제 챙겨주면 돼. 그러면 이제 알겠어. 그럼 얘네들 각각의 특징 한번 봐보자는 거지. 자, 대륙권 먼저 보자. 대륙권 이제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하강한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이지. 예, 이제 올라갈수록 히말라야 막 산맥 같은 거 보면 사람들 막 오돌오돌 떨면서 막 눈 쌓여 있잖아. 그렇지. 요거 혹시 어떤 원리인지 알고 있을까? 그래서 잘 모르겠지. 예, 이게 왜 그러냐? 느낌상 알겠는데 왜 그러지? 라고 했을 때 일단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딱 와. 복사 에너지라고 하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복사가 어떤 느낌이냐면 복사는
이거라고 생각해. 전달 그래 그냥 복사만 설명하자. 복사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제 성훈이한테 공을 이렇게 직접 전달을 해줄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성훈이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공을 받을 수 있잖아. 이거는 이제 그냥 전달이야. 근데 열의 전달. 근데 이게 아니라 복사는 자 갈게 하면서 이렇게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전달하는 매개체가 없이 그냥 쭉 가는 거지.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뭐냐면 그 열이 그냥 쭉 바깥으로 퍼지는 거야. 지구 복사 에너지도 그냥 뭔가 에너지를 바깥으로 쭉 발산하는 애들이 복사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해서 뭐 정확하게 그렇게 연결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왔어. 그러면 지구가 열이 뜨겁게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뜨겁게 받고 얘네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제 지구가 온도를 유지하려면 지구 복사 에너지로 또 열을 또 방출을 해야겠지. 그러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열을 방출했어. 그러면 지표면에 있는 우리 왜 걸어다니는 보면 아스팔트 같은 데 뜨겁잖아. 그런 애들처럼 여기 지표면에 있는 애들은 뜨거운 열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뜨거운 열기가 쫙 올라와.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영향이 적어지겠지. 적어지겠지. 그러니까 점점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 그 어렵진 않다. 그리고 우리가 그 대류라고 해서 이건 대류권이니까 그 막 이제 비도 오고 눈도 내리고 뭐 아니면 어떤 데는 뜨겁고 뭐 이러잖아. 근데 이런 게 이제 온도가 뜨거운 거는 점점 올라가고 차가운 건 또 내려가면서 이런 것도 이제 아까 말했던 온도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차가워지지만 또 그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뜨거운 애들은 원래 올라가는 성격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다시 뭐 이제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상 현상으로 다시 비가 내리면서 또 이제 평형이 일어난다. 뭐 이런 것까지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간다라고 했으면 그럼 위로 올라가서 뜨거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에는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뜨거운 기체가 위로 올라가서 다시 차가워지면서 무거운 게 떨어지는 비가 내리는 거, 그 중학교 4학년 때도 배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는 별도로 제쳐두고 온도가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진다. 이런 거는 이제 대류권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다음 성층권은 이제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상승한다라고 돼 있어. 요거는 이제 왜 그럴까? 혹시 알까? 오케이. 방금 성훈이 말했던 오존층의 역할 때문이야. 오존층은 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억나? 방사선 흡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딱 내려왔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내려오면은 얘네들이 다 흡수를 해. 바로 직방으로 지구에 들어오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해. 근데 그럼 좋은 거 아니요? 맞아, 좋은 거야. 근데 왜 막 오존층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했을 때 뚫고 들어오고 나서 딱 이제 땅바닥에 닿았어. 그럼 뜨거워지는데 이제 그걸 이제 다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또 튕겨내면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뭐 CO2 뭐 많이 사용해서 뭐 오존층이 뭐 어쩌고 뭐 그 온실 효과 때문에 온실기체 대기가 두꺼워졌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딱 뚫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 온실기체 때문에 뚫어야 되는 애들이 못 뚫어서 다시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지구가 더 뜨거워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 때문에 뭐 이제 뭐 지구가 더 뜨거워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서 오존층은 이제 그래서 오존층은 애들은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막아주는 역할을 일단 하니까 점차적으로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상승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지. 이거 뭐 이렇게 딱 하니까 딱 와닿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대류권에서는 뭐 이제 비가 막 오고 막 이제 뜨거운 공기랑 차가운 공기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제 뭐 이제 기상 현상이 일어납니다라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대류 운동이 없어. 여기에서는 대류 운동이 없고 그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이 일정하게 온도 분포가 적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막 성층권에서는 비가 오거나 뭐 이렇게 뭐라 해야죠? 뭐 우천 상태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성층권에서 보통 뭐가 다닌다? 비행기가 다닌다. 그렇죠? 그래서 오존층은 이제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존층은 20-30km에서 자외선을 흡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층권에서는 높이가 전반적으로 높이가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다음 중간권은 이제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다시 하강하는 애들. 대류 운동이 활발하지만 얘네들은 기상 현상이 없대. 왜 그럴까? 공기가 없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근데 이제 기상 현상은 보통 뭐야? 눈이나 비가 내리는 거지. 눈이나 비가 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지. 자, 물은 보통 어디 있어? 대류권에 있지. 땅바닥. 그러니까 바다에 있잖아. 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증기가 그쪽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거야. 이미 대류권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그 뭐였죠?
단열 팽창하면서 온도를 다 뺏기고 무거워졌어. 눈이 이미 다 내려가지고 요 대륙권에서 이미 끝나버리는데 중간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수증기는 일단 없다는 거지. 그래서 기상현상 당연히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유성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유성우가 혹시 뭔지 알까? 이게 너무 어렵게 말을 하지만 이게 뭐야? 이게 흐를 유자에 별성에 그 떨어질 우인가 비우자인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행성이 비처럼 떨어진다. 그 뜻은 뭐야? 별똥별. 별똥별이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유성우가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돌아다니는 행성, 뭐 행성까지도 아니고 돌아다니는 뭐 작은 뭐 그런 물체들이 여기 있다 쳐. 그냥 행성이랄게. 행성이 막 돌아다니다가 쭉 하다가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지다가 이렇게 쭉 내려와. 내려오면은 이제 열권부터 내려오겠지. 내려오다가 여기 중간권에서 보통 다 타고 없어져. 왜냐면 이게 중력 가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이제 열이 확 올라가서 다 타버리기 때문이야. 그때 이제 유성우가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중간권에서는 보통 유성우가 나타난다라는 게 중간권까지는 별똥별이 나타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그다음 열권에는 이제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다시 급격히 상승한다. 이건 왜 급격히 상승할까? 흡수를 안 해서도 맞는 지구 복사 에너지. 오케이. 성층권 같은 데서 오존층 흡수를 안 해서 맞아. 그것도 맞겠지만 좀 더 정확한 답이 있어. 뭐야? 그냥 말을 해. 그냥 모르겠지. 오케이. 모를 수 있어. 이런 거 이제 선생님이 질문하면 속으로 선생님 그냥 말해요. 뭐 이렇게 질문해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만 같이 생각을 해보자.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열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통 열이 어디서 와? 태양에서 오지. 태양에서 자 가까운 데가 열권이야, 중간권이, 성층권이야, 대륙권이야? 열권이지. 결국에는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가 가장 그러니까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애들이 열권이야. 가깝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태양이 더 가까워져서 뜨거워지는 거지. 뜨거워지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열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권은 태양 복사 에너지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기권입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 그 다음 이제 공기가 매우 희박하여 일교차가 매우 크다. 공기가 매우 희박하다고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아까 그랬지? 대기의 약 99%가 높이 약 30km에 분포한다. 근데 우리 열권은 1000km까지가 다 열권이지 산소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일교차가 매우 크다. 왜 일교차가 매우 큽니까? 라고 했을 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 게 커지는 거지. 똑같이 다른 행성에도 대기가 없는 애들은 태양이 쬐일 때는 온도가 확 커지고 없을 때는 온도가 확 내려가. 그래서 다른 행성은 온도가 되게 일교차가 편차가 심하다라는 그런 뭐 지구 과학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애들이 이유가 열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오로라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태양에서 방출된 이제 입자들이 있을 거야. 대전 입자가 있는데 이게 지방 상공으로 진입을 하면서 대기 입자들이랑 막 충돌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뭐 공기가 별로 없다며요 라고 하지만 대기 입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있긴 한데 그 조금 있는 입자들이랑 그리고 태양에서 왔던 대전 입자들이랑 막 충돌을 하면서 파파파파 이렇게 뭔가 튀는 그런 뭔가 운동을 하는 에너지들이 이제 가시성으로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게 오로라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렇게 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 자, 그래서 이제 기권의 역할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기권의 온실기체, 아까 말했던 온실기체 말했죠. 수증기, 이산화탄소 등이 온실 효과를 일으켜 지구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준다. 우리가 뭐 사회 시간이나 뭐 이렇게 배웠을 때 온실기체, 온실 효과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완전 나쁜 건 아니야. 우리의 지구를 평형 온도를 계속 평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인데 이게 CO2나 이제 수증기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온실기체가 두꺼워져서 이제 지구 온난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온실기체 무조건 나쁩니다라는 선제가 나오면 그건 답은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유성체가 지표면 직접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며 오존층의 태양 자외선을 차단해 준다라고 돼 있네. 아까 다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또 생물의 광합성과 호흡에 필요한 성분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산소가 있으니까 당연히 아니면 이산화탄소가 이제 뭐 해양 생물이나 뭐 나무들이 흡수를 하고 다시 산소를 방출하니까 모든 게 다 이제 생물의 광합성과 호흡에 다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권. 오케이, 알겠어. 아까 말했던 직권, 기권, 이제 수권은 뭐야? 그러면 이제 수권도 똑같이
어떤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층이 나뉠 거고 그 층에 따라서 또 어떤 특징이 있겠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봐보자. 그럼 이제 수권은 지구에 존재하는 물입니다. 그냥 물인 거지. 지표면의 약 70% 차지한다. 그만큼 되게 많은 거야. 분포는 수권의 물은 대부분 해수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육수가 차지한다. 돼 있다. 육수는 우리 고기 육수 이런 거 아니죠. 그냥 땅바닥에 있는 그런 애들 대륙의 이제 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육수는 빙하, 지하수, 강과 호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자, 다음 중 그러니까 뭐 이런 뭐 그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수권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빙하, 이제 지하수, 강과 호수 뭐 이제 이런 육수가 존재를 하는데 가장 분포가 높은 애들은 강과 호수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건 맞은 답일까 틀린 답이죠. 왜냐면 빙하 쪽이 가장 분포가 많고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강과 호수다. 우리가 보여지는 건 강과 호수가 있어서 되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저기 안 보이는 빙하 쪽이나 안 보이는 지하 쪽에 더 많은 그 육수가 갖고 있다. 육수를 분포를 갖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고 넘어가 주면 돼요. 그다음에 성층 구조. 요거는 이제 아까는 기권 같은 경우에 높이에 따른 이제 분포, 온도 분포를 했지만 요 수권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기준으로 혼합층, 수온 약층, 그리고 심해층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암기를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고위도 해역은 이제 표층 수온이 매우 낮기 때문에 해수의 성층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고위도 쪽은 이제 수온이 저희도 고위도. 우리 저희도는 어디 쪽일까? 저기도는 동남아시아. 비슷해. 저위도는 결국에는 이게 위도잖아, 이게. 그죠? 위도가 낮은 지역, 결국엔 적도랑 가까운 지역.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아마존의 눈물 같은 거 나올 때 막 그런 뭐라 해야죠? 그 적도 부분에 있는 애들이 저위도. 고위도는 어떻게 위쪽 북쪽으로 하도 아니면 남쪽으로 하도 이 위도에서 그러니까 저위도에서 점점 멀어지는 애들. 그러면 결국에는 추운 지방의 애들이 되겠지. 그래서 고위도는 당연히 수온이 낮기 때문에 성층 구조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건 일단 논외로 하고 그러면 이제 오케이 그러면 성층 구조 한번 층별로 한번 보자라는 거지. 자, 처음에 혼합층 뭘 혼합하겠다는 거지. 자, 요거는 어떤 거에 대해서 혼합이란 얘기를 썼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 일단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했어. 당연히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애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을 많이 받겠지. 근데 어떤 데는 뜨겁고 어떤 데는 차가울 거야. 왜? 지구는 태양을 공전을 도는데 공전과 자전을 하는데 거기에서 태양과 맞닿은 부분 뜨겁지만 그 아닌 애들은 차가울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요건 어떻게 이제 평형을 할까라고 했을 때 그 평형이 되는 이유는 바람. 결국엔 바람 때문에 이 혼합층의 애들이 막 이제 섞이는 거야. 섞이다 보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바람에 의해서 온도가 다른 그런 뭐랬죠? 수온 분포 애들을 섞어주기 때문에 요 이름을 혼합층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게 요 내용이고 자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비례한다. 당연하죠.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더 많이 섞일 거고 적게 불수록 덜 섞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온 약층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그랬을 때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라고 하는 거지. 결국에는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로부터 영향을 좀 덜 받고 그리고 심해층으로 가면 갈수록 더 차가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밀도가 매우 빠르게 그러니까 밀도가 증가해서 매우 안정적으로 연직 운동이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돼 있어. 연직 운동 뭐 막 이렇게 막 흐름이 바뀌거나 이런 애들을 그냥 간단히 연직 운동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좀 더 개념을 이해하기로 하고 자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 교환 및 에너지 이동을 억제한다. 자 결국에는 얘네들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혼합층이랑 심해층이랑 뭔가 섞이는 그런 현상을 좀 방지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탄탄하게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수온층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네들이 수온 약층. 그래서 얘 포인트는 급격하게 온도가 낮아지거나 밀도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직 운동이 일어나기 어렵고 그리고 물질 교환은 에너지 이동을 억제한다라는 게 포인트겠다. 그 다음에 심해층은 뭡니까? 당연히 그 심해어라고 배워본 적 있잖아. 이 심해층은 그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해서 수온이 매우 낮죠. 그리고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고 그냥 항상 낮아. 해수에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애들이 심해층이다. 뭐 가장 많은 부피, 수온이 매우 낮고 요게 그냥 수온 변화가 없다. 이런 애들이 포인트겠다.
그럼 이제 오케이 수권 알겠어. 그럼 그 역할은 뭔데?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이제 물은 비열이 커. 비열 혹시 어떤 단어인지 알아? 비열 그 열이랑 관련된. 맞아 맞아. 그 열이랑 관련된 유지하는 거. 어떤 거? 비열이 높으면은 열을 잘 유지하는 거. 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열이 높다는 거는 이 비열이 뭐냐면 어떤 물질 특정 무게. 요건 보통 1kg으로 잡거든. 여기 오른쪽에도 써 있는데 1kg의 물질 1kg의 온도 1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야. 그래서 만약 비열이 높다라고 하면은 이제 열 에너지가 그만큼 높다는 거지. 그 1kg 온도를 온도를 주려고 하는데 그 필요한 에너지가 더 높은 애들. 그러니까 좀 더 높이기 어렵다는 애들이고. 그래서 물은 비열이 크다라고 해서 태양에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지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차가워지고 막 이렇게 막 항상 그러니까 빠른 변동성이 없다 보니까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해수의 순환과 물의 순환을 통해 지구 에너지 평형을 기여를 한다. 에너지 평형 포인트겠고, 그다음에 이제 물과 물에 녹아 있는 성분을 생명체에 공급하고 수중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한다. 서식처 제공. 온도 일정하게 유지. 이게 포인트겠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각각의 기권, 직권, 뭐 수권에 대해서 층별로 뭐 어떻게 분포를 하는지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파트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물권. 자, 생물권 뭐냐? 그랬을 때 인간과 미생물을 포함한 지구상의 생명체라고 돼 있다. 그래서 분포는 이제 생명체는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서 분포를 하고 지구는 태양계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제 태양계는 유일한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관측된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게 우리 지구고, 지구에는 그래서 생물권이 있다라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지구 시스템에 이제 생물권이 형성된 이후 수권이나 기권 성분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제 직권의 변화, 지표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뭐 극적인 예시로 들면 이런 거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슴이 막 한 100마리가 태어났어. 어떻게든 진화를 해서 태어났어. 그러면 이제 사슴들이 이제 풀을 뜯어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원래 겉쪽이 되게 뭐 이렇게 숲풀이 되게 거창한 지역이었는데 사슴들이 막 먹다 보니까 숲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뭔가 이제 생명에 의해서 그 직권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애들이 2번에 대한 내용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외권은 이제 지상 1000km 이상의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공간. 그래서 외권으로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외권은 지구 자기장의 태양풍과 우주선을 차단해서 생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태양풍과 우주선을 차단한다. 요거랑 생물권에는 유일한 생명체 존재. 그리고 그래서 요 생물권이랑 외권 크게 뭐 아까 아파트에 비해서는 어려운 건 없고 그게 중요하게 좀 포인트 할 건 없다. 그 다음,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잖아. 자, 우리 생명 지구 시스템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100%가 나왔거든. 오케이. 지구 시스템 뭐가 있을 거고 어떻게 상호작용이 이룰지에 대해서 나오겠구나 라고 할 때 빡 나오지. 그치? 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 상호작용.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뭔가 느낌으로는 뭔가 주고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느낌을 주고받는지 한번 더 보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물질의 교환과 에너지 이동이 일어나는데 이런 과정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에 일어난 자연 현상은 지구 시스템의 권역과 뭐 어쩌고저쩌고 뭐 경우가 많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한번 보자. 상호작용에 자, 여기에서 기권과 생물권, 직권, 수권이 있는데 기권에서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 그리고 직권에서 기권을 영향을 주는 거 A, 그리고 이제 기권과 생물권 사이는 D, 기권 수권은 C, 직권 생물권은 E, 그리고 직권 수권은 B 이렇게 돼 있다. 자, 하나씩 보자. A, 기권과 직권. 자, 사막에서 바람에 의한 침식작용. 바람이나 비도 있겠지만 어쨌든 침식작용으로 버섯 바위가 생성된다. 결국에는 바람 때문에 직권이 영향을 미친 거다, 그렇지? 그리고 화산 활동으로 인한 화산가스가 기권으로 분출한다. 그러면 직권에서 나오는 화산가스가 기권으로 영향을 미친 거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B, 직권과 수도권인데
자,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지진 해일이 발생한다. 자, 해저에서 땅이 막 두루루루 막 움직였어, 부딪혔어, 아니면 뭐 이렇게 파고 들어갔어, 뭐 했어,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파동으로 인해서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거는 직권에서 수권으로 영향을 준 거, 그리고 파도에 의한 침식으로 해안 절벽과 해식 동물이 만들어진다. 아까 말했던 또 침식이 여기 있다, 그지? 물이 바위를 깎아버리는 거지. 자, 요거는 그러면 수권에서 직권 이게 되겠다, 그지? 자, C 해수면에 바람에 영향 표층해류 발생한다. 요거는 뭐죠? 기권이 수권에 영향을 그렇죠. 표층해류는 수권. 자, 그다음에 열대 해역에서 두꺼운 정란운을 만들어 태풍이 발생한다. 요거는 열대 해운에서 수권이 기권 그렇죠. 결국에는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왔고 그 수증기가 올라와서 결국엔 태풍이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기권이겠죠. 그러니까 수권에서 기권이겠죠. 자, 그다음 보자. D 이제 식물이 기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 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네. 그럼 뭐죠? 생물권이 기권 영향 그렇죠. 그다음에 자, 그다음 생물의 호흡 작용으로 이산화탄소를 기권으로 방출한다. 이게 생물권에서 기권인가? 그러게 뭘까? 이게 생물권에서 기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호흡 작용은 이제 생물에서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이제 광합성으로 가니까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으로 간다. 요거는 기권의 생물권. 호흡 작용으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생물이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니까 기권. 그러니까 생물권에서 기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식물 뿌리가 자라면서 주변 암석을 풍화시킨다. 풍화. 생물권이 기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직권 토양은 다양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기권이 생물권에 나이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 다음 뭐 생물에서 바다에서 조류가 대량 번식하여 적조가 발생한다. 기권 수권이 기권 적조가 뭘까? 플랑크톤 오, 생물권에 그치. 플랑크톤은 생물이잖아, 그치? 예. 근데 이제 다시 바다에서 조류가 발생해서 플랑크톤이 생겼다. 그러면 수권에서 생물권이죠, 그죠? 예. 오케이. 그 다음 해양 생물이 바다로부터 필요한 성분을 제공받는다. 생물권이 수권에 영향을 그쵸. 그래서 요거는 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 필요한 성분을 뭐 제공받는다, 뭐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다양하게 왔다 갔다 상호작용을 한다. 이런 게 이 상호작용이 얘다.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지. 뭐 A, B, C, D 이렇게 나온 다음에 자, 뭐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니 뭐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A, B, C, D, E 해서 뭐 이런 걸 이제 섞어서 내겠죠, 그죠? 그런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다음 외권과 다른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이라고 되는데 외권과 기권. 그래서 태양풍의 입자가 지구 극지방 상공을 끌러 들어와서 대기 입자를 충돌하는 빛을 내는 오로라가 발생한다. 또한 뭐 유성체가 지구 중력에 끌어들어와서 대기 입자에 충돌해서 빛을 내는 유성이 관찰된다. 이거는 이제 외권과 기권의 역할인 거죠. 자, 외권과 직권은 외핵 운동으로 이제 지구의 주변의 외권 영역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아까 말했던 자기장은 어디라고 했죠? 외핵이죠. 그래서 이제 외핵에 의한 자기장으로 형성이 돼서 이게 외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외권과 생물권은 뭐죠? 이제 식물이 외권에서 유입되는 태양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한다. 그래서 외권과 기권은 오로라, 그리고 외권과 직권은 지구 자기장, 그리고 외권과 생물권은 태양복사 에너지를 키포인트로 챙겨가면 되겠다. 자, 그 다음 각 권의 상호작용에 예라고 돼 있는데, 자 봅시다. 직권과 직권, 그리고 직권과 기권, 직권과 수권, 직권과 와 엄청 많다, 그렇지? 이거를 한번 보면 자, 직권과 직권. 결국에는 직권이랑 서로 뭔가 상호작용을 일으켰어. 그럼 뭐 지진, 뭐 대륙의 이동, 파닉, 이동 뭐 이런 거겠죠? 자, 직권과 기권은 뭐 이제 화산기체, 황사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 직권은 이제 수권에 대해서는 해일이 발생할 거고, 이제 직권에 있는 이제
뭐죠? 염화나트륨 같은 성분이 이제 염류 쪽으로 공급을 해줄 거고, 그리고 이제 직권에서 생물권 같은 경우, 생물의 직권 같은 경우는 아니다, 직권의 생물권이가 직권의 생물권은 이제 땅이 있으니까 생물의 서식처와 영양소 뭐 제공하고, 지금 아까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한 방향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다, 그죠? 네. 얘가 이렇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죠. 이렇게. 자, 한번 쭉 그냥 가볍게 보자. 그러면 기권에서 직권하는 건 풍화 침식, 사구 형성, 사구가 있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기권과 기권에서 대순환, 뭐 전선 현성, 그리고 이제 기권 수권은 해류, 그리고 엘니뇨 하면은 기권에서 수권이구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생물권 같은 경우는 광합성 호흡에 필요한 성분 제공해서 종자, 포자, 운반을 할 거고, 그다음에 광합성, 그리고 종자, 포자, 대기선순환, 전산 다 적어줄까? 화산기체, 해일, 그래서 이게 쪽지 테스트를 어떻게 할까 지금 굉장히 고민이었었는데, 어쨌든 다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 수권에서 직권은 V자곡, U자곡을 형성을 한다. 해식동굴의 형성이다. 요거 혹시 V자곡이랑 U자곡 아는 거 있을까? 아니요. 모르지. 자, 오른쪽 한번 봐보자. 자, V자국은 뭘까요? 했을 때 강의 상류 지역에서 경사가 급하게 강바닥이 깎이면서 폭이 좁은 V자 모양의 계곡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이제 뭐 산과 산들이 막 산간 지역이 있어. 근데 여기서 강이 이제 위에서 쭉 타고 내려올 거야. 그러면 이제 빠른 유속으로 내려오겠지. 탁탁탁탁 하면서 빠른 유속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부드럽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좀 둔탁하게 내려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경사 급하다 보니까 강바닥이 빠르게 깎이면서 폭이 좁은 V자 모양의 계곡이 만들어지는 게 V자국이고, 그럼 U자국은 뭔데요? 라고 했을 때 빙하가 이동을 하면서 침식시켜 형성되는 계곡, 요거는 상대적으로 위치가 좀 낮은 하류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이제 빙하가 이동하면서 지표를 침식시켜서 U자 모양이 나타나는 애들이 이제 U자국이다. 자, 그 다음 수권에서 기권, 이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태풍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증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권은 해수의 혼합, 이제 조경 수역의 형성, 해수의 혼합, 아까 말했던 그쵸, 뭐 바다가 뭐 이렇게 해갖고 혼합층이 형성되고 이런 애들의 내용이겠다, 그렇지? 그다음에 수권은 생물권, 요거는 이제 수중 생물체의 서식처. 그리고 이제 생물권에서 직권, 요거는 이제 화석 연료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물에 의한 풍화가 될 수 있겠다. 화석 연료. 그다음에 생물권에서 기권은 광합성으로 기권의 성분 변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물권에서 수권은 생물체에 의한 수권의 성분 변화. 결국에는 이거 다 성분 변화죠. 성분 변화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뭐다? 생물권이 다른 애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애들이다. 그리고 생물권은 당연히 먹이 사슬이겠다. 그죠?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명체 존속에 기여하는 원리. 자, 봅시다. 이런 거는 이제 그냥 계속 이해를 하면 되는 파트인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직권에 대해서 생명체 존속을 기여하는 원리는 뭐냐? 초대륙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다양한 기후와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지표 환경의 다양화는 생물의 다양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그렇죠. 그리고 기권은 이제 우주에 들어오는 유성체 방사성을 막아주고 오존층의 태양 자외선을 차단한다. 강수를 통해 육상 생태계의 물 공급, 대기 순환은 지구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 수권,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이제 기권 성분 변화 억제를 하고, 그다음 해수 선환, 뭐 지구 평형 에너지. 생물권은 뭐 이제 광합성으로 산소 공급하고, 그리고 오존층을 통해서 이제 기권의 오존층은 이제 생물 광합성으로 이제 배출된 산소량 증가해서 형성되었고, 뭐 외권은 뭐 태양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자기장으로 이제 태양풍과 우주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내용이네요. 계속 어떻게 보면 반복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시스템이 이게 잘 평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인간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게 깨지기 시작했어. 그게 아까 말했던 온실 효과, 지구 온난화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애들, 뭐 이제 우리가 종이 같은 걸 쓰거나 아니면 뭐 도시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산을 밀어버리고 하는 그런 활동이 있을 거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런 새로운 인풋이 들어간 거잖아. 나는 원래는 이런 게 인간이 없었으면 없었겠는데, 인간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막 공장 만들면서 CO2를 생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이 바뀌겠다. 그 바뀌는 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하면은 이산화탄소 증가해서 어디 온실기체가 두꺼워지죠. 온실기체가 두꺼워지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다시 꺾여져서 들어오니까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빙하에 있는 이제 얼음들이 녹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해수면이 상승됨에 따라서 이제 거기 북극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그런 서식처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그 플로우를 좀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기권은 이산화탄소 증가, 그리고 이제 평균 기온 상승해서 이상 기후 자주 발생하고, 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온 상승과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뭐 풍화 작용 당연히 뭐 있을 거고, 생물권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수권에는 빙하 감소, 해수면 상승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면서 산성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돼 있다. 해양 산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뭐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를 해서 보통 이제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바다 해양 생명체들이 그 이산화탄소랑 뭐 여러 가지 그런 플랑크톤이나 이런 애들을 먹으면서 그런 또 해양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특정 이상 올라가게 돼서 이제 농도가 너무 더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녹아드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면서 해수의 수소 이온 농도가 낮아지는데, 이걸 이제 해양 산성화라고 한다. 이런 거는 이제 좀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예시를 들어줄게. 그리고 열대 밀림 파괴와 과잉 경작으로 인한 지표면 변화. 인간 활동으로 숲이 파괴되고 경작을 많이 하니까 사막화 현상이 더 진행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지표의 반사율이 변하는 거죠. 원래라면은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 애들이 막 에너지가 왔어. 빛이 막 들어왔어, 에너지가. 그러면은 이제 나무들이 막아주고 이제 그걸 흡수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걸 다 밀어버리니까 땅에서 그냥 받아 찍고 다시 올라오는, 그래서 지표 반사율이 점점 더 세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온도가 더 뜨거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산소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나오지 못하는, 결과적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생태계에서도 악영향을 미치는 게 계속 발생을 하는 거지. 또 뿐만 아니라 사막 지역이 이제 확대되면은 당연히 생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황사 발생을 하면서 또 기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환경오염 물질 증가로 인한 지구 환경 변화. 그럼 이런 애들이 막 뭐 이제 이산화탄소 애들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날아가면서 기권은 날아가고, 아까 말했던 이산화탄소가 수권으로 녹아들면서 뭐 이제 해양 산성화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배출된 유해 물질들이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을 일으키면서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자연을 아껴야 된다라는 게 요 내용이에요. 잠깐만 10분 안에 요거까지 한번 해보자. 자, 그 다음 지구 시스템 에너지 흐름이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에너지 흐름을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태양 에너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일어난다. 내부에서 핵 융합이 일어나니까 계속 터지면서 뭔가 발생을 하고, 에너지가 뜨겁게 일어나면서 뭐 내액은 엄청 뜨거워지는 거고, 외액은 이제 액체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미안해, 태양이었구나.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터지면서 이제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로 이제 그 태양 에너지가 나오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우리 당연히 지구에는 날씨 변화와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켜주는 주요 에너지가 된다. 그리고 지구 시스템에서는 생명 활동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당연하죠. 뜨거우면 따뜻하니까 우리 살아갈 수 있죠. 지구 내부 에너지, 그러면 이제 원시 지구에 대해서 축적된 열과 방사성 원소의 분기열로 발생을 한다. 이런 게 있고, 지진, 화산 활동 등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다. 외액의 운동, 멘틀의 대류와 판의 운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이다 라고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조력 에너지, 달과 태양이 지구와는 작용하는 인력, 우리 그 이제 달과 이제 태양이 이제 끌어당기니까 이제 뭐 이제 조류가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거 이제 조력 에너지라고 하고, 당연히 그 밀물썰물을 일으키고 해안 지형을 변하게 한다. 주기적인 해수면 변화와 연안 생태계의 갯벌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돼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태양 에너지, 뭐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렇게 있는데, 에너지 크기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태양 에너지가 가장 크고 가장 뜨거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원체 갖고 있는 에너지,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인력으로 끌어당기는 애들이 제일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태양 에너지가 99.9 이상으로 에너지를 높이 차지한다라는 게 내용이에요. 그리고 에너지원의 전환, 이건 뭐냐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예를 들어서 태양 에너지가 왔어. 그럼 태양 에너지는 당연히 열 에너지로 바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구의 내부 에너지, 판이 막 이렇게 막 서로 부딪혀. 그러면 이제 움직이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는 거지. 요건 크게 어렵지 않다. 근데 여기서 하나, 태양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뀔 수는 있지만 요 세 가지 아까 말했던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로, 태양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로 이렇게 상호 전환되지는 않아. 그냥 태양 에너지로, 지구는 지구 내부로, 조력은 조력 나름대로 따로 별도로 움직이고 그걸 따라서 열, 운동 이런 건 바꿀 수 있지만 서로는 바꿀 수 없다. 요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이라고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어떻게 에너지가 흘러가냐 요 내용인데, 위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 그래서 고위도 지방보다 저위도 지방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 많이 받는다. 이해되죠? 예. 그러면 이제 저위도 지방에는 당연히 태양이 가깝고 뜨거우니까 에너지 과잉, 고위도에는 에너지 부족으로 이로 인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일어난다. 뜨거운, 차가운 섞이면 이게 온도가 달라지면 섞이죠? 섞이니까 당연히 순환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지구의 에너지 평형은 어떻게 일어나는 건데, 아까 말했던 섞이면서 에너지가 저위도 고위도 이동하면서 지구 전체적으로 에너지 평형을 이루는 거지. 근데 이게 에너지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뭐 태풍이나 표층 해류 등의 이제 에너지 흐르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구의 평형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태풍이 우리 관점에서는 되게 재난이야라고 하지만 지구 관점에서는 이 지구의 평형, 온도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자연 형태다라는 걸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순환. 그러면 이제 요거 지구 시스템 물질 순환은 이제 물의 순환과 또 뭐가 있죠? 탄소의 순환,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어떻게 그럼 순환이 이렇게 일어나냐 이런 내용인데, 물의 순환 같은 경우에 에너지원은 보통 태양 에너지다. 이제 그치, 물은 이제 지구 시스템에 각 권역을 이동을 할 때 에너지도 함께 이동하면서 지구 에너지 평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게 이제 이제 태양 에너지로부터 물의 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지. 뭐 요거 위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리고 이제 물의 순환 과정, 이제 수권의 물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증발해서 기권의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는 응결해서 구름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비나 눈의 형태를 일어나서 다시 직권이나 수권을 이동하고, 이제 지표로 이동한 물은 이제 생물에다가 이제 물을 주고,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제 암벽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풍화나 침식을 일으켜서 지형을 변화시키고, 그 중에 또 물의 일부는 다시 아까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서 또 증발하면서 기권을 이동하고, 계속 이 사이클이 돈다. 요 내용이야.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선생님 입만 아프다 사실. 계속 똑같은 내용을 말해서. 자, 그다음 이제 물수지 평형 어떤 거냐? 육지, 바다, 대기에서 물수지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그럼 선생님 질문 있어요. 물수지가 뭐예요? 라고 할 때 왼쪽에 딱 같이 볼까? 어느 영역에서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물수지가 마이너스 값이면 해당 영역의 물의 총량은 감소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로 앞에 하수구가 있다 쳐. 그러면 하수구에 물이 계속 그쪽으로 빠질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물수지가 마이너스 값인 거겠지. 계속 빠지는 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물수지에 대한 개념을 일단 알고 이제 넘어가면 돼. 그러면은 순환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순환은 한쪽으로만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빠진 만큼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 평형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육지, 바다, 대기에서 각각 물수지 평형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랬을 때, 뭐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가 내려요. 그러면은 이제 땅이랑 이제 바다에서 물이 내리겠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되면은 뭐 생명들이 이제 뭐 그거 이제 뭐 먹겠죠. 근데 그 풍화 침식 바뀌면서 또 이제 지형 바뀌죠. 지형 바뀌면서 또 어떤 애들은 또 다시 뭐 열 에너지 받아서 또 올라가죠. 이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사이클을 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육지 같은 경우에는 유입은 강수로, 그다음에 유출은 증발로, 바다 같은 경우에는 강수에서 아니면 육지로 들어오고 유출은 증발하고, 대기는 이제 육지나 이제 바다에서 증발한 애들로 오고, 유출은 이제 다시 비 내리면서 눈 내리면서 육지로 강수로 빠져나가고, 이런 거다. 아까 전에 있던 소단은 세부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그다음에 탄소의 순환은 뭐죠? 지구 시스템에서는 탄소는 다양한 형태로 분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직권에서 가장 많이 분포를 한다. 탄산형 광물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권이 그다음 이산화탄소, 메테인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수권은 탄산수소 이온, 그리고 탄산 이온이 있고, 생물권에는 유기물이라는 게 보통 탄소 베이스로 하는 애들을 유기물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 몸에도 유기물이 되게 많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되게 많으니까 많지 않나? 라고 하지만 사실 땅에 되게 많다. 땅이 가장 많고, 보통은 탄산형 광물 석회암, 그리고 기권은 이산화탄소, 메테인, 탄산수소
그리고 탄산이온 그리고 생명에는 유기물 이렇게 순서대로 있다. 그쵸. 요게 이제 참 애매해. 그러니까 요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파트라서 그냥 조금 암기가 많이 필요한 파트긴 해요. 자, 그다음 탄소는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순환을 하며 그것과 그 과정에서 에너지 흐름도 함께 나타난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광합성을 통해서 뭐 기권으로 생물권 뭐 이제 움직이고 그리고 호흡은 뭐 이제 생물권에서 다시 기권으로 화석 연료는 이제 생물권 직권으로 화석 연료 이제 연소를 하면 다시 직권에서 기권으로 화산 활동을 하면은 또 땅바닥에서 열 발산하니까 기권으로 방출 이런 것도 비슷한 느낌이죠. 방출도 이제 수권에서 기권으로 용해는 기권에서 수권 용해는 뭐죠? 용해는 있습니다. 어우 좋아요. 용해는 보통 이제 기권이 이산화탄소가 그 물로 들어가면서 녹는 애들이 용해라고 해. 용해가 그 용질 용매 알죠? 그런 것처럼 녹아드는 애, 녹는 애. 약간 이런 것처럼 용자가 그런 애들이고 바다에 녹아드는 애들이다라고 해서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아서 탄산이온이 되는 애들은 이제 용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권에서 수권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생성이 되냐 그랬을 때 이제 해수의 탄산이온이 침전되거나 석회질의 생물체가 유해가 돼서 직권에서 탄산염으로 저장되는 애들 그렇게 해서 보통은 수권에서 직권,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요 내용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북극해 얼음 면적 변화에 있어서 남극상공의 오존물, 해양 쓰레기 얘네들이 뭐 좀 우리 때문에 뭐 균형이 깨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만 챙기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 아니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는 걸로 하고 선생님이 요거를 쪽지 테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잠깐 조견선생님 맞는지 한번 볼게.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일단은 기본 문제 131까지만 한번 밖에서 풀고 있어 보자. 수업을 다음 수업 진행을 해야 돼서 밖에서 문제를 풀고 진행하는 거. 혹시 이번 수업 텐션 어땠어? 너무 타이트했어? 조금 타이트했지? 맞아. 우리가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도 빨리 나가야 되니까 나 궁금한 거 있어 더 물어보면 안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바로바로 물어봐야 돼. 알겠죠? 예. 가요 이제. 아니요. 공부해야죠 여기서.